안녕하세요. 일주론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로 시작하는 일주, 그래서 무토일주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토는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천간이죠. 그래서 무토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견고하죠. 견고하다. 무게에 있는 큰 산이다. 무게에 있는 큰 산이다. 그러니까 큰 지리산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견고하다. 산야의 땅으로 심고 거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목의 무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쉼없이 자란 후에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춘하에 출생하고 지기가 윤습하면 물기도 있고 습하면 만물의 성장의 최고인 것이 기름진 땅이다 이런 얘기죠. 기름진 땅이다. 만약에 조열하면 마르고 열이 많으면 만물의 생장이 시들어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가 땅의 본질이죠. 추동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습하면 만물이 부패가 되지만 천간에 화기가 있으면 귀명이다, 귀한 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습하면 만물이 부패되지만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화기가 있으면 귀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는 비서나 참모를 채용할 때 사주에 무토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좋다. 그래서 비서나 참모를 채용할 때 사주에 무토가 있는 자가 참모로서 적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는 인체에 어디에서 해당하느냐? 위장, 그렇죠? 위장이나 근육, 그다음에 옆구리, 허리, 그다음에 비장 또는 피부 또는 췌장에 해당하죠.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그래서 무토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무토는 하늘에는 노을, 땅에는 태산은 무토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언덕. 그래서 이거를 강토라고 하죠. 강토. 강한 토의 기질을 얘기한다. 그다음에 성곽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묵하고, 그다음에 고집이 강한 것이 무토의 특성이죠. 무토의 특성이 고집이 강하다. 그래서 수용과 축적을 잘 하는 것이 또한 무토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무토는 강인함과 투쟁의 신으로서 산에 질 좋은 양토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무토의 성정은 토일주는 일단 토는 뭐예요? 신용이 생명이죠. 그렇죠? 토일주는 신용이 생명이다. 만약에 무토일주는 신앙이 독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비만 체구가 되기 쉬운 것이 무토입니다. 무토일주들은 좀 약간 비만, 뚱뚱하다 이런 얘기죠. 저 뚱뚱하긴 하지만 저는 무토는 아닙니다. 일단 무토는 오래돼서 묵은 소리를 잘한다. 묵은 소리 잘하고 그 다음에 후덕하다. 그리고 털털하다. 이런 것이 무토의 장점이죠. 성정이죠.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도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따르는데 인색함이 없는 것이 무토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동화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화합하려는 동화력이 있고 중화된 중심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재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무토의 성정이죠. 또한 무토는 성실하고 그다음에 신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무토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보듯이 관찰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관찰 능력과 사람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이 무토일주들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토는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모든 만물을 다 볼 수가 있죠.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난 안목 그리고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뛰어난 안목과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낮은 방식의 학습 방법, 반복 학습 방법 한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함으로써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학습 방법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화해주를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안목과 관찰 능력이 뛰어나서 조직의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것도 무토의 성정이다. 안목도 좋고 관찰 능력도 뛰어나서 또한 조직의 충성심 또 책임감도 강한 것이 무토의 성정이다. 참모로서 좋은 일주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죠. 일단 무토는 신의를 버리지 않는다. 신의를 버리지 않고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강하고 굳센 것이 무토의 성정이죠. 그 다음에 신앙심이 돈독하다. 신앙심이 돈독한 것도 무토의 성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표현력으로 호감을 많이 사는 것도 무토의 성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세월은 바뀌어도 묵은 소리를 잘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무토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산의 성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묵은 소리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린애가 늙은이 소리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른 소리 하듯 하는 것이 무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토는 또한 남을 공경할 줄 알아. 남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성도 있고 그다음에 예의가 바른 거. 화일주들도 예의가 바르죠. 무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의가 바르다 이런 얘기예요. 목에 극이 심하면 목국 토하죠. 그래서 목이 극을 많이 하면 간교한 마음을 갖게 된다. 사주에 목이 많으면 간교한 그런 마음도 있다. 목이 나무가 흙을 파고들어서 흙을 다 뒤집어 놓죠. 그래서 간교한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수가 왕하다. 수가 왕하면 토국수화죠. 그래서 재물을 탐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수가 왕하면 돈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걱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적막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무토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무토는 태산처럼 크다 이런 얘기죠. 태산처럼 튼튼하고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은 것이 무토일주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언행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무토일주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언행이 일치하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중화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원만한 것도 역시 무토의 장점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실하고 도량도 넓고 그 다음에 관대하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무토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인색하지 않다.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강하다 그랬어요.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 강하다. 누가? 무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 중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중화된 성격으로 중재 역할을 잘한다. 중재 역할을 잘하고 무엇을? 신용을 중요시한다. 무토는 신용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높은 산으로 관찰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충성심과 책임감도 강하다고 그랬죠. 신의를 버리지 않고 의지 또한 강한 것이 무토의 장점이다. 신앙심과 호응력이 있는 것도 무토의 장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묵은 소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지난 얘기를 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토가 중화를 잃으면 과목이 너무나 지나쳐서 답답하죠.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화를 하지 못한다면 또한 중화를 하지 못하면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인상으로 인간미가 없다. 인간미가 없었죠. 뚱 하고 있다는 얘기죠. 뚱 하고 있으면 인간미가 떨어진다. 역시 이 토가 중화를 잃으면 인정이 없고 소신이 없는 모습을 나타낸다. 무엇을 하면 토가 중화를 잃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무토는 대범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대범한 성정이지만 너무나 퇴화하면 편협돼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아져 가지고 자신을 너무 믿게 된다.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황소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집과 독선으로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거는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하고 의견 충돌이 잦은 것도 무토의 단점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불급되면 때가 불급이 되면 신의가 없고 인석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독선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의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부실하게 잘 놀랜다. 강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집착하는 지난 일에 너무나 집착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은 많아.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느리다. 그래서 그런 지체함이 많은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생각은 많고 행동은 느리니까 그런 지체가 되겠죠. 지체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회를 잘 놓친다. 기회를 놓치고 작은 일에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기회를 잘 놓치고 작은 일을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무토가 흉신인 경우에는 포용력이 없고 깡패 같은 기질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일단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우유부단해가지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줏대 없는 평을 듣기도 한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그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줏대 없다는 그런 평을 듣기도 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토는 건강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무토가 신약하면 즉 수목이 왕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 약하고 여성은 동절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자궁이 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토는 직업으로서는 뭘 갖는 게 좋을까? 무토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 토건업, 그 다음에 군인이나 산림업, 영농, 운동선수. 만약에 학업으로 간다면 문과 또는 직업은 여관업이나 골동품, 도자기, 관광산업에 인연이 있다. 이런 무토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토의 가장 첫 번째 무자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자일주는 갑자을주병인정고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가? 25번째에 해당한다. 무자는 60갑자의 몇 번째? 2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무자일주다. 무자는 그야말로 무자식 이런 거를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자일생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무자는 천기와 그 다음에 지지에 정제를 가지고 있죠. 정제. 그 다음에 장성, 도화살, 암합으로 외양, 내음, 그러니까 밖으로는 양이나 안으로는 음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방해살, 그 다음에 겨울의 토죠. 겨울의 토, 동토고, 비인. 우리가 양인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비인 얘기는 자주 안 듣게 되는데 비인은 뭐냐? 우리가 양인은 뭐라고 그래요? 양인은 칼을 가진 걸 양인이라고 그러죠. 칼을 가진 걸 양인이라고 그러는데 양인과 충이 되는 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비인이라고 해요. 비인은 나중에 신사를 공부를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양인이 칼이라면 비인은 창이다. 그러니까 칼과 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인쌀 하면은 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창도 일종의 무기죠. 칼에 버금가는 무기다. 그래서 양인쌀 또는 비인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인과 비인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무자, 자식이 없다.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덕이 없다. 무자, 말 그대로 무자, 자식이 만약에 있다면 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산속의 다람쥐,
산속에 쥐니까 다람쥐죠. 그렇죠? 산속에 다람쥐.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옹달샘. 그 다음에 무자는 산은 어때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성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자를 한번 보면 무가 자를 지지에 깔면 12운성에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를 갖다가 깔 수 있는 양간은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러니까 양간은 5개가 있다. 이 자는 뭐라 그랬어요? 자는 음양의 체와 용이 다르다고 그랬죠. 음양의 체와 용이 다르다 그랬어요. 원래는 뭐예요? 양이죠. 양인데 육체를 붙일 때는 음으로 온다. 그렇죠? 그래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5개의 양간이 일주가 있는데 갑이 자를 보면 목욕지에 해당하고 병과 무토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자수를 보면 똑같이 태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경자는 사지에 해당하고 임자는 제왕에 해당한다. 그럼 자 속에는 장간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 속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다. 그래서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뭐예요? 임수는 토국수하죠. 그래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 그렇죠? 그 다음에 무토가 계수를 보면 정제죠. 그렇죠? 자는 뭐로 해당한다? 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자는 뭐에 해당한다? 음양은 같지만 육친을 붙일 때는 뭐에 해당한다? 정제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는 동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자는 쥐를 얘기하는 거죠. 쥐. 그래서 쥐는 위험을 예견하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항구에 있는 배들이 출항을 할 때 날씨에 이상이 없으면 뱃속에 그냥 쥐들이 있는데 만약에 배가 출항해서 뭐 태풍을 만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면 사람이 몰라도 쥐는 벌써 그 배를 다 떠난답니다. 그래서 선장들이 배를 살펴보다가 쥐가 하나도 없다 하면 이거 태풍이 불려나 이런 사고를 예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쥐다. 그래서 쥐는 영리하고 재빠르다.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근면함과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쥐는 3일을 굶으면 죽는답니다. 3일은 굶으면 죽는다. 일반적으로 자는 앞발이 4개고 앞발톱이 4개고 뒷발톱은 몇 개? 5개로 되어 있어서 앞발과 뒷발이 달라서 시간에 뭐 야자시와 그 다음에 조자시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자는 쥐는 앞발이 4개 뒷발이 5개인데 꼭 5개가 아닌 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쥐는 위험을 예견하는 본능적 능력이 있고 다산의 상징이다. 이런 거는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산의 물이다. 무토는 큰 산이고 자수는 계곡물 또는 겨울산. 자월이 겨울이죠. 그 다음에 시원하고 깊은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 무자다. 그래서 무자일주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으냐? 금융기관이나 또는 무역업 또는 보험업 또는 격리, 토건, 농수산품, 그 다음에 의사, 특수기술직, 종교인의 인연이 있는 것이 무자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무자일주는 성정이 어떤 것인가? 산속에 있는 샘이다. 산속의 섬.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노래가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으로 심성이 착하고 제복이 많은 것이 무자일주다. 일지에 뭘 가지고 있어요? 편제를 깔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수적인 성격이고 노티가 난다. 늙을 노자 노티가 난다. 느리다. 그 다음에 꼼꼼하고 차분하다 하는 것이 무자일주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자일주가 옆에 관이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풀이도 한번 해봤습니다. 주중에 궁을 보았을 때 관록을 먹지만 관이 없다면 관록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평범한 말단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무자일생이다. 만약에 무토가 일지에 정제를 놓아서 지혜는 총명하지만 어리석은 데가 있다. 남에게 잘 속는 편이고
신용은 있지만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주가 무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 방면에서 사업을 하면 돈을 만져보긴 하지만 재물을 지키기 어렵고 큰 돈이 없는 것이 무자일주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신앙하면 식복이나 제복을 타고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인이나 축이 있으면 의척증으로 처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무자일생의 성경에는 또한 이 무자는 마음속으로는 인정이 많지만 밖으로 표현하기는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은 많은데 내가 너 좋아해 이런 얘기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한다. 자신의 능력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만심이 강하다. 자만심이 강해서 자신은 어떻다? 고독하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천우신조의 덕이 있는 것이 무자일생이다 이런 얘기죠. 모정, 엄마의 정에 대한 갈증이 많고 그 덕이 부족하면 모정에 대한 갈증이 많고 그 덕이 부족하면 형제는 있다 하나 고독하고 재물을 털린 탈재가 많다. 큰 돈은 아니라도 외적으로 돈이 있어 보이지만 탈재로 인해서 돈놀이를 하더라도 결과는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서 결과는 배신당하는 일주가 무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시작은 있으나 형체는 보이지 않고 꿍꿍이 속으로 내와 외권, 내 쪽으로는 화려하지만 밖으로는 곤곤한 거죠. 내와 외곤이 되어서 겉다르고 속다른 면이 있는 것이 무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자, 비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인으로 본인의 성격과 다른 과격한 성격이 나타난다. 비인은 뭐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창에 비유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무력증이 있는 경우도 무자일주더라. 무자일주의 남자는 어떤가? 무자일주의 본명은 남자가 고집만 세고 박력이 없어. 고집만 세고 박력이 없으니까 큰 일을 성취하기 어렵다. 대업을 성취하기 어렵고 귀가 얇아서 남에게 잘 속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제로서 맑은 성품, 그 다음에 결백한 것 같으면서도 뒷주머니 차는 경우가 많다. 누가? 무자일주 남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똑한 재주가 있다고 하면 여자 다루는 솜씨는 뛰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모양처와 인연이 있으나 사랑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방수를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로 의견 충돌이 많은 것이 무자일주의 남자명이다. 자식도 자수의 패가 되므로 큰 덕이 없다. 회지임으로 큰 덕이 없다. 관로, 공직, 월급 받는 직장이 적당하지만 상사에게는 잘 보이지 못하는 평범한 일주인 것이 무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연령차가 많은 여자와 인연이 있다. 연령차가 많은 여자와 인연이 있다. 처궁은 보통 사람의 부부궁이다 하는 것이 무자일주죠.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자중에 계수와 무게 합을 하죠. 암합을 하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숨겨놓은 애인을 따로 감춰놓은 그런 일주가 무자일주다. 그래서 재물에 빠진 사수가 물이죠. 그래서 마누라한테 빠진 남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누라에 빠진 남자 누가? 무자일주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겨울생이면 어른 돈, 즉 음지의 돈을 번다. 음지의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춥고 어두운 곳의 돈, 술집이나 너력에 비해서 수입은 적은 돈을 우리는 겨울돈, 그러니까 언돈, 얼어붙은 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아내한테 복 받았으니까 애처가죠. 아내 말을 잘 듣는 애처가다. 누가? 무자일주 남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가 뭐예요? 도화죠. 그래서 정제가 도화예요. 도화가 색정이 강하고 색을 밝히는 것이 무자일주다 이런 얘기죠. 지지의 정제가 있으면 편제가 아닌 정제입니다. 정제가 있으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계산을 따박따박 잘하죠.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실리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자일주의 남자, 여자는 어떤가? 그럼 무자일주의 여자는 역시 남자와 마찬가지로 좀 듬직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집이 대단하다. 그렇지만 인정은 많더라. 고집은 대단한 것 같지만 인정은 많더라. 마음이 약해, 속이 약해서 눈물이 많은 것이 무자일주의 여자. 남북에는 팔방미인이요 현모 양척합니다. 팔방미인이요 현모 양척합니다. 이런 얘기죠. 본인은 근심이 따르고 변동도 많은 것이 무자일주의 여자다. 이런 얘기. 남편 덕이 없어서 무능하거나 바람둥이거나 또는 한량인 남편을 만나는 것이 무자일주의 여자다. 그래서 대개는 척 아니면 과부가 많더라. 누가? 무자일주 여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식복도 별로 없고 갑인, 을묘, 경신, 계시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길하다. 자, 무자가 시주가 갑인, 을묘, 경신, 그 다음에 계해시는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시가 좋아야지 길하는 것이 무자일주의 여자다. 이런 얘기죠. 또한 자신도 속으로 호박식한다. 즉 엉큼하다. 이런 얘기죠. 제복은 있어서 용돈은 떨어지지 않는다. 눈물이 많고 근심이 따르고 변동도 많은 것이 무자일주 여자다. 이런 얘기죠. 무자일주 여자는 나이 많은 남자와 사는 경우가 있더라. 무자일주는 좀 무뎌서 좀 뭐 이런 표현을 해봤는데 전이가 길어야 성감을 느낀다. 이건 다 성인들이니까 이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 밤에 야참을 즐겨 먹는다. 밤에 야참을 즐겨 먹는 것이 무자일주의 여자이더라. 그래서 식상을 만약에 보지를 못한다면 식상불견으로 거부를 잘 못한다. 나 싫어 이런 소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주가 무자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자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